오행의 표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인의 지신도 오행으로 나눌 수가 있다. 목을 인이라고 하고 화를 의라고 합니다. 토는 믿을 신자를 쓰고 그 다음에 금은 의리할 때 의자를 쓰게 됩니다. 수는 지혜할 때 지자고, 그래서 목의 성분이 강하며 인자하며 학문에 적합하고 화의 성분은 화끈하고 예의를 잘 지킨다. 토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여 믿음이 가고 금은 강직하고 의리가 있다. 그리고 수는 지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론이죠. 일반론. 대체로 그렇다. 그 말이죠.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래서 명리 사주팔자는 뭐냐면 일반론을 거부합니다. 일반론을 거부하고 사주팔자는 오로지 나, 사주팔자 주인공,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르라는 학문이 이제 명리학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오행은 눈에 보이는 양감만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숫자도 오행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보통 38목 아마 명리 공부한 사람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숫자를 오행에다 붙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화, 2, 7 전부 다 5 차이가 있죠. 그 다음 토는 5, 10, 그 다음에 금은 4, 9, 수는 1, 6이 된다. 여기가 1이 됩니다. 1. 그래서 1, 6, 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5를 또 더하면 2, 7. 여기다 3, 8, 목 아까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4하고 이제 9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 6, 수, 그 다음에 2, 7, 화, 3, 8, 목, 4, 9, 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보통 오행을 숫자로 전환할 때 상수학이라고 합니다. 상수학. 숫자로 전환할 때 그럴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토는 뭐냐? 그러면 가운데죠. 가운데니까 5하고 이제 10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시골, 장날 같은 거, 장날 뭐 2일, 7일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것이죠. 그다음 사상. 사상 뭐냐? 사상. 소양, 태양 막 들어봤죠? 이거 사상, 체질 이런 것을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은 소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는 태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는 중간이고 그 다음 금은 소음, 수는 태음이 됩니다. 근데 왜 사상 4개밖에 없냐? 지구에는 이 중간 없다고 그랬죠. 지구는 사계절 운동을 하니까 그렇다. 또 청룡, 백호 막 들어봤죠? 그러면 청색이 아까 목이라고 했습니다. 청색이 목. 그래서 동쪽의 목이 되고 주는 이거는 홍색, 빨간색이죠. 빨간색, 적색. 그러니 이제 화가 됩니다. 그리고 백호는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은 금을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서쪽의 금. 그 다음 현, 검을 현자죠. 검정색, 이것은 북쪽의 수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이름도 결국 오행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연관을 해놨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난, 냉운, 습을 오행으로 나누면 목은 소양이니 난이라고, 그 다음 화는 태양이니 온이 되고, 토는 습에 해당하고, 금은 한, 그 다음 수는 냉, 찰냉자죠. 성격적으로 목을 가진 사람은 예민하고 그 다음에 화를 가진 사람은 창의력이 있다. 그 다음 토는 명석한 판단력이 있고 금은 예리한 직관력이 있다. 수는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일반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사주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여기 수는 지혜롭게 처신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임수와 계수가 차이가 있고 또 청가는 지지가 통제를 합니다. 임수 밑에 자가 오는지 임수 밑에 오가 오는지 임수 밑에 인이 오는지 전부 다 이 임수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오행으로 대충 말한 거는 혈액형 A형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 우리의 목표는 사주풀이가 되겠습니다. 사주팔자는 이렇게 8개의 글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는 운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모스다. 코스모스라고 하면
운에 따라서 봄의 코스모스, 그 다음에 여름의 코스모스, 가을의 코스모스, 겨울의 코스모스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코스모스가 상담을 와서 언제 꽃이 필까요? 하면 가을에 꽃이 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봄이 지나가면 절대 꽃을 피울 수 없다.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꽃을 피울 수 없다.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꽃을 피울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주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행을 정리했지만 오행에도 내외 즉 음양이 있으니 오행보다는 천간지지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천간지지 중심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오행으로 공부한 사람을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간목과 을목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간목이 올라가려면 을목은 내려간다. 그 다음에 병화가 더 올라가면 정화는 더 내려간다. 간목이 임묘진에서 활동하면 을목은 신유술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병화가 사오미에서 활동을 하면 정화는 해자축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간과 양간이 다른데 그거를 무시하고 오행으로 대충 팔자를 보려고 하니까 10년, 20년을 공부해도 제자리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 오행표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는 의미로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구, 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이렇게 뭐 장하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春夏秋冬이렇게 말하지. 그 다음에 동서남북 이렇게 말하죠. 뭐 중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년과 장년을 일부러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장했다가 내려가는 거죠. 어린이, 청년, 중년, 노년. 그 다음에 청색, 적색, 황색 가운데 토를 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색, 흑색.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한글에서 이 자음을 목은 기역, 키역. 그 다음에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읕. 그 다음에 여기가 토죠. 토는 이렇게 서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가로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치음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시옷, 지읒, 치읒. 수어를 보통 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응, 히읗 이런 것이 맞죠. 근데 미음, 비읍, 피읍 여기가 있어야 됩니다.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이야기한 때가 있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 목은 신맛이고 그 다음 화는 쓴맛입니다. 그 다음 토는 단맛이고 그 다음에 금은 매운맛이고 수는 짠맛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목을 간담이라고 하고 화는 심장, 소장, 그 다음 토는 비장, 위장, 그 다음에 금은 폐장, 대장, 수는 신장, 방광, 생식기 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얼굴에서는 목이 눈, 그 다음에 화가 혀, 그 다음에 토가 입, 그 다음에 금이 코가 되고 그 다음에 수는 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천간과 지지죠. 이제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지지에는 오행이나 음양을 붙이지 않는 것이 뒤에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기존 명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겠지만 지지는 오행과 음양을 붙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명리 공부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간목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그 다음에 인의, 예지신 해서 인이 목이 되고 그 다음에 예는 화가 되고 신은 토가 됩니다. 그 다음 의는 금이 되고 는 수가 됩니다. 숫자도 38목, 그 다음에 27 화라 그죠. 그 다음 5하고 10은 토가 되고 4구 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6 수. 그 다음에 소양, 태양, 소음, 태음. 이거 뭐 균형이라고 적어져 있는 지구는 사계절 운동하니까 이 가운데 글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좌청룡 500호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청룡, 그 다음에 주작. 이때 앞에 있는 청이 바로 목이고 주가 바로 화고
그다음 백, 여기가 흰색이니까 금이 됩니다. 현자가 이제 수가 되겠죠. 그다음 난, 온, 습, 한, 냉 이렇게도 표시하고, 그다음에 목은 성격이 예민하다고 하는 창의적이다. 그다음에 토가 명석하고 직관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발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일반론이다. 일반론. 팔자 구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면 수가 뭐 지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도 수가 도대체 뭐냐? 천간에 있는 임수냐, 계수냐, 그 다음에 임수나 계수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 때를 말한가? 연간이냐, 월간이냐, 일간이냐, 시간에 아무 곳에 하나만 있으면 그렇단 말인가? 팔자에는 여러 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막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일반론으로 그런 것도 있단다. 이 정도로 오행표는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토 동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화토 동법이라는 건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32쪽이 되겠습니다.